자, 어저께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64K를 돌파했던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상승 가능성이 보다 높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를 하는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물대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러면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현금이 안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또다시 밀려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지표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트레이딩 뷰를 딱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이점이 있으실 겁니다. 뭐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63,000달러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은 64,500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반등이 레버리지가 만든 반등인지 아니면 실제 현물 자금이 받쳐주는 그런 건강한 반등인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은 거래소 순유입과 펀딩비, 미결제 약정을 함께 보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의 넷플로우, 이 거래소 순유입입니다. 초록색은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들어온 것이고 빨간색은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거죠. 일반적으로 거래소로 이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도대기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소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면 개인 지갑이나 기관, 커스터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 보유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까지의 이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204BTC 거래소 순이입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순유출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순유출됐죠. 이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거. 이틀 동안 합쳐도 약 225BTC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한 매집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7일과 14일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됩니다. 7일 기준으로는 약 2200BTC 이 정도가 거래소로 유입이 있었고, 14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8200BTC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단기적으로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도 있었지만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즉, 아직까지 시장은 대규모 매도 국면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계속 조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펀딩 비율인데요. 최근 펀딩 비율이 약 52%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펀딩 비율이 높다는 것은 롱 포지션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펀딩 비율이 내려와 있다는 것은 시장에 쌓여있던 이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현재도 물론 플러스이기 때문에 롱이 조금 더 우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열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즉,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은 상당 부분 식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결제 약정인데 현재 미결제 약정 이 오픈 인터레스는 약 213억 달러 수준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이 공격적인 레버리지 유입이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기존 포지션이 일부 다시 들어오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거래소 순유입과 펀딩 비율과 오픈 인터레스트, 이 미결제 약정까지 종합하면 현재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소폭이지만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죠. 펀딩비는 크게 낮아지면서 레버리지 과열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미결제 약정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위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 적어도 이전처럼 과도한 레버리지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반등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반등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강한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부족하죠. 왜냐면 거래소 순유출도 아직 커지진 않고 있고 기관 자금이나 ETF 자금 유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계속 문제가 됐던 레버리지 과열이 일단 상당 부분 식었다는 거. 이 상태에서 현물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된다면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앞으로
앞으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대규모 유입되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서 펀딩비와 미결제 약정이 동시에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레버리지 중심의 위험한 상승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은 극단적인 강세도 극단적인 약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이틀 연속 소폭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펀딩비는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의 과열이 해소됐죠. 미결제 약정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중립에서 소폭 강세 정도로 시나리오를 바꾸고 있다는 거. 자, 그래도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중장기 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측면이 오히려 내려왔을 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1, 2%, 주말에는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에 주말이 아니라 요즘 평일에는 3, 4%씩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에 할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타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나왔던 이 지표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떻나요? 자, 이때 15일 날 여기서 롱 한 번 나오고 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셀 나오고 이렇게 내려갔죠. 분명 본전가가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딱 봤을 때 저점 구간에서 막 엄청난 저점은 아니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롱 타점을 잡았다면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이 지표가 여러분들께서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이런 자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자, 물론 제가 시드가 막 중구난방하게 매수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분할 매수하다가 타점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매수를 다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수익이라는 결과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매매를 할 때 손절보다는 수익을 원하시고, 수익보다는 손절이 정말 안 나길 바라시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표가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심리가 안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여기서 폭락이 나왔으니까 또 빠지겠지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냥 놓쳐요. 그리고 우리가 타점이 안 맞았을 때는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냥 그걸 손절만 하고 강제 청산 당하고 끝납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RSI나 MACD나 아니면 다른 보조지표들을 연합해가지고 이 지표를 만든 거죠. 물론 제 타점이, 이 보조지표가 나오는 타점이 무조건 100%다 단정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90% 정도는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제가 이 지표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보조지표를 괜히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 내가 수익은 내는데 정말 내가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못 맞추더라도 수익은 더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표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다가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곧바로 안내드릴 거고, 근데 이 타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 타점이 또 나오더라도 정말 내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 타점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소통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만 공유받으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소통방까지 입장하시려면 소통이라고까지 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